자, 이번에는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얘기를 해보려고. 선생님이 사실 저번 시간에 미분 가능하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줬어. 야, 미분 계수가 뭐였지? 미분 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였어? 접선의 기울기 있죠. 그러니까 미분 계수가, 근데 F'A라고 쓰지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것도 되고, 또 뭐가 있었어?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 간다? a를 향해 갈 때 x-a분의 fx-fa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우리가 어떤 곡선이 y는 fx가 있어. 그치? 그 위에 점 a랑 점 b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어? 그러면 이때 미분계수 무슨 의미였냐면 b가 한없이 어디를 향해 온다? a를 향해 올 때. 맞아? a를 향해 올 때 그때의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 미분계수의 뜻이었잖아. 그러면 결국에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버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미분계수라는 것은 극한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모든 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그 중에서 이 미분계수,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이 결국에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라는 거지. 그래서 미분 가능성의 정의는 뭐냐면요. F'A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F'A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어찌됐건 얘네들이 어떻다? 존재한다라는 것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뜻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가 특정 x가 a를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 물론 h가 0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도 거기도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얘가 특정 값에 가까이 가는 극한값이니까 결국에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 좌극한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좌미분계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가죠? 우극한을 뭐라고 하냐면 우미분계수다 이렇게 부르는. 그냥 단순히 극한이 아니라 미분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먼저 첫 번째는 불연속 함수.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 함수야. 그지? 그러면 이때 여기가 특정 A라고 하면은 얘가 좌극하는 이걸 따라오고 우극하는 얘를 따라오지 않겠어? 물론 접점의 기울기니까 얘가 한없이 쫓아왔을 때 요 점의 기울기가 좌미분계수야. 얘가 한없이 쫓아왔을 때 요 점의 기울기가 우미분계수라. 미분계수랑 극한값이랑 뭐가 다른지 알겠지? 접점의 기울기여야 돼. 근데 얘는 좌측하면서 따라오는 접점의 기울기여야 되고 얘는 우측하면서 따라오는 접점의 기울기가 우미분계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근데 당연히 불연속이면 당연히 우측에서 따라오는 접점의 기울기랑 좌측에서 따라오는 접점의 기울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얘는 불연속 함수는 미분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뾰족점이에요. 뾰족점을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청점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y는 절대값 x 같은 경우. y는 절대값 x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좌미분계수는 좌측 함수식을 타고 쫓아왔을 때 이 접점의 기울기니까 얘가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얘는 우미분계수는 우측 함수식을 타고 내려왔을 때, 이 접점의 기울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겠죠? 그래서 뾰족점, 다시 말해서 첨점은 미분 불가능하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X축의 수직인 경우, 다시 말해서 세로선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접선이 X축의 수직인 경우. 여기에도 미분 불가능하죠. 왜? 얘는 미분계수가 정의가 뭐라 했어? 점의 기울기라 했지. 얘는 기울기가 존재 안 존재?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도 미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잘 나오는 건 얘 두 가지. 물론 얘도 기억해야 되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부드럽게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하학적인 의미로. 네, 이런 식의 함수예요.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과 연속성 간의 관계가 있거든? 여기서 이제 명제가 하나 등장하는데 어떤 명제가 참이냐면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가 참이에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참입니다. 그러니까 연속 함수, 그러니까 봐봐요. 미분 가능한 함수들은 다 연속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일 수밖에 없어요. 증명을 한번 해주자면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F'A가 존재한다 이 뜻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가 미분 계수의 정의예요. 그죠? 그럼 얘를 한번 만들어 가볼게.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냐면, 자,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fa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내가 여기다 분모에다가 얘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x-a를 곱해야 되겠지. 그럼 얘를 x-a를 곱할 건데 내 맘대로 곱하면 안 되니까 분자에도 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곱하기 x-a를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정리되면은 얘가 f'a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되면 얘가 0이 된다고요. 얘는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다고. 언제?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얘가 항상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죠? 그럼 얘가 항상 0일 수밖에 없다, 얘가 존재한다는 거는 지금 미분 가능하다는 거지. F'A라고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럼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는 얘가 항상 0이라는 거거든. 근데 얘가 0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를 따로따로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fa랑 같다는 소리인 거야. 결론. 이해왔죠? 근데 이게 뭐의 정의야? 연속의 정의죠. 따라서 x는 a에서 연속이 0이면서. 그러니까 항상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안에 연속 함수가 있고요. 연속 함수 안에 부분집합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미분 가능하면 연속에다가 참인 뜻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더 보태보려고. 앞에 명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다 보태보면 당연히 대우도 참이겠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를 대우로 만들어봐. 그럼 뭐가 돼? 이거 까먹었어요. 아유, 야, P면 Q이다가 어떤 명제잖아요. 그럼 이 명제의 대우는 뭐냐면 얘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때 이 조건을 가정 조건이라고 이걸 결론 조건이라고 했거든? 얘네들을 자리 바꿔. 그리고 not을 붙여. 부정을 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not Q이면 not P다가 대우예요. 그럼 이거 기억나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항상 참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대우로 증명할 수도 있었잖아. 대우가 참이면 어떤 명제가 참이었으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라는 말을 대우해보세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대우로 만들어보세요. 연속이 아니면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 미분 불가능.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죠? 대우는 항상 참이다. 그 다음에 이 말은 어떨까요?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얘는 어떨까요? 얘는 거짓이. 그럼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거 예를 들어봐요. 발레.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거. 뾰족점. 뾰족점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1 같은. 여기 1이 있으면 그죠?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x는 1에서 좌미분 계수는 뭘까요? 뭔지 알겠어요? 그냥 0이요? 1, 마이너스 1이요? 그렇지. 선생님, 미분계수의 뜻이 뭐라 했어? 기울기라 그랬지? 그 좌측 함수식을 타고 오면 이 함수식의 기울기를 말하면 되는 거야. 이 함수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x는 1에서의 우미분계수는 뭐였어? 1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니까는 미분 불가능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거짓말. 대표적인 예로 뾰족점 때문에 그래요. 그럼 미분 불가능한 여러 경우를 좀 살펴보면서 미분 불가능하다가 무슨 뜻인지 봅시다. 그러니까 뾰족점이면 선생님이 미분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그 뾰족점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려고. 첨점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 아까 방금 보여줬던 것처럼 이게 대표적인 뾰족점. 그죠? 근데요, 애들이 이걸 뾰족점으로 생각을 못 하더라고. 근데 이거 당연히 뾰족점 아니겠어? 얘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냐? 안 같지? 이거 뾰족점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도 뾰족점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겨도 뾰족점 맞죠? 이런 것들이 다 뾰족점이다. 다시 말해서 x는 a에서 어떻다 지금사 미분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미분 불가능한 마지막 세 번째 경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접선이 x축의 수직인 경우를 했잖아요. 그 얘도 한번 보여줄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렇게 생겨요. 보세요. 지금 얘가 부드럽게 여기 닿았거든요. 얘가 접선입니다. 선생님 접선이 이렇게 통과할 수 있나요? 네, 통과할 수 있어요. 접선이요. 우리가 이제 이런 함수를 배울 거거든요. 이때 요 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통과해요. 통과하는 접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 통과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내가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갖다 그리고 이게 접선이면 어떤 경우냐면 요렇게 부드럽게 해서 여기서 말려요. 이렇게. 이해갔어? 그다음 다시 요렇게 올라가요. 그럼 접선 맞잖아요. 이해 갔죠? 그래서 접선이 X축의 수직인 경우가 있다고요. 이해갔어요? 요렇게 생기면 X는 A에서 기울기가 있어 없어. 새로운 점은 기울기 없잖아.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 X에서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잘 나오진 않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도함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도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우리 F'A가 X는 A라는 접점에서의 기울기가 F'A의 의미였잖아요. 근데 이 기울기를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F'X라는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도함수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도함수의 정의란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상황일 때 모든 x에 대하여 미분 계수를 다 각각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럼 다 그것이 f'x가 각각 되겠지? x값에 따라서 그것을 대응시킨 새로운 함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 함수를 도함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당연히 함수가 되겠는 이유는 이 a를 다 모아놨잖아. 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새로운 함수식을 얻을 수 있거든? 그걸 도함수로 부르는. 이해갔죠? 그럼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f'x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fx가 y랑도 같잖아요. 그래서 y'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어떻게 쓰냐면 이 프라임이라는 말 대신에 ddx라고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 방법인데 y를 x에 관해서 미분하겠다 이 소리야. 근데 이거를 dx분의 dy 이렇게 읽지 않아요. 분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ddx라는 게 미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dy, dx 이렇게 읽으셔야 돼. 분수가 아니라서. 이해갔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 거의 분수와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 나중에 미적분 배울 때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만 어찌됐건 정확한 의미는 분수는 아니다. 그래서 dy, dx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럼 이건 뭐냐면 y를 x에 관해서 미분하겠다는 거야. 아니 사실 우리가 변수는 x로도 할 수 있고 y로도 할 수 있고 뭐 t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 밝혀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사실을 밝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라임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이 y 대신에 또 fx를 쓸 수 있으니까 df, dx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아니면 fx 앞에 gdx를 붙이셔도 돼요. gdx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도함수의 표현법이다. 자, 그러면 우리 F'A 두 가지 표현법 있죠? 미분계수의 정의. 맞죠? 뭐 있었어요? 리미트 h가 0을 구할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는 표현법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있었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라는 표현법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때 a가 뭐로 바뀌었어? x. 그러니까 a를 여러 수를 모아놓으면 x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만든 게 도함수인데 그럼 여기 a 자리를 다 뭐로 바꾸면 돼? x로 바꾸면 돼. 그럼 여기 a 자리를 x로 바꾸면 되니까 얘 표현법이 나오겠지? 첫 번째 식은 f'x는 써진 대로 써줄게요. 여기다 쓸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왔어요? 그 다음에 요 미분계수의 정의인 두 번째 식을 a 대신 x라고 쓰려고 봤더니 이미 x가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미분계수의 정의는 도함수 정의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없다? 얘는 바꿔 쓸 수가 없어. 이해가죠? 이미 x를 썼기 때문에. 따라서 요 식만 돼요. 그러면 이 식의 사실 어디서 왔냐면 델타 x에서부터 왔잖아. 이게 사실은 델타 x가 0으로 간다 했는데 델타 x가 쓰기 복잡하니까 우리가 h로 쓰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표현으로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렇게 도함수 있잖아요. 도함수를 정의를 가지고 도함수를 막 해보잖아요? 그럼 규칙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공식으로 해서 미분 법이라고 불러요. 미분 법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 얘네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줘 볼게요. 자, 우리 x의 n제곱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y 프라임을 하고 싶으면은 도함수 정의 갖고 하면 되거든? 아까 선생님 말했던 도함수 정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고 그랬잖아. 그럼 지금 fx가 뭐냐면 지금 x의 n제곱과 같은 거야. 맞아? 그럼 fx 플러스 h가 뭐겠어? 아, X 플러스 A. 네, 안 돼요. 여기다 그렇게 쓰면 돼. 이 자리가 x 플러스 h의 n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왔어? fx 대신에 x n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그게 fx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근데 얘를 전개하면요. 얘랑 얘랑 없어지는 거 이해가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모르겠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1학년 때 사실은 배웠던 곱셈 공식이 있었어요. 그게 x n제곱 마이너스 1 n제곱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되냐면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x의 n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땡땡땡에서 1까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고등학교 3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그 선생님이 기본 시계는 안 넣었는데 요런 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우리 이미 사실 알고 있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있지. 맞아?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돼?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도 사실 우리 외우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쵸?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또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얘를 다 전개하려면 x가 여기다 다 곱해지고 분배법칙 되고 마이너스 1이 여기다 다 분배법칙 되면은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요. 특정 것들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보여줄게요. 이 x랑 요 뒤에 3개 있죠? 맞아요? 요렇게 곱셈 공식 해볼게요. 아니, 분배 공식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은요. 요 앞에 3개랑만 해볼게요. 요렇게. 이해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하면? 아니 지금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되는 거 이해갔어요? 아 얘랑 얘랑 싹 없어지겠네. 그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x는 맨 앞에 있는 애랑 분배법칙한 애만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요 마이너스 1은 뒤에 있는 애랑 분배법칙한 거만 살아남을 거야. 그래서 x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게 x n제곱 마이너스 1의 n제곱에서는 모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지. 봐봐. 여기 n은 x 있죠? x는 뒤에 있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항 있죠? 빼고 얘랑 얘랑 이렇게 전개해보. 그럼 어떻게 돼? x n-1제곱 이렇게 되지. 그지? 이거보다 하나 더 많으니까. 그 다음 뭐겠어? x n-2제곱 이렇게 되겠지? 땡땡땡에서 맨 마지막 거랑 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x가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 다음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은 맨 뒤에 하나 빼고 요만큼이랑 이렇게 전개해보. 그치?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x에 n-1제곱. 그러니까 다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 나올 거 아니냐. 그다음 요 바로 앞에 x 있었겠지. 맞아? 걔랑 얘랑 전개하면 얘가 쭉 다 마이너스 붙여서 쭉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x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싹 없어지겠는 거야. 보이지? 따라서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건 뭐야? n제곱이지. 그것만 남고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것만 남겠다. 이해갔죠? 내가 이거를 제일 어려운 문제에서 이게 나와요. 마플에서 나오는데 기억이 아마 안 날 건데 얘가 x-1 곱하기 x n-1제곱 플러스 x n-2제곱 플러스 땡땡땡에서 1까지 곱셈 공식으로 정리된다.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x n제곱 마이너스 y n제곱은 어떻게 정리되냐면 x 마이너스 y 곱하기 x의
n-1제곱 플러스 x의 n-2제곱 곱하기 y 플러스 x의 n-3제곱 곱하기 y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 맨 마지막은 y의 n-1제곱 이렇게 전개가 돼.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니까 한번 얘도 이해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요 위에 게, 요 형태인 거 보이세요? 요 위에 꼬리. 요 꼬리랑 같은 꼬리인 거 보이세요? 보이셔야 되죠? 그러니까는 얘가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가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곱하기 x 플러스 h의 n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x 플러스 h의 n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야. 얘가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맨 마지막 뭐가 되냐면 x의 n 마이너스 1제곱 얘가 x니까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됐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x랑 플러스 x랑 없어지죠? 그럼 h랑 h랑 약분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여기다 다 이거만 씌우면 돼. 이해 왔어? 그러면 h가 다 0으로 갈 거 아니야? 아, 그 h 다 삭제되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x의 n-1제곱 되죠. 그죠? 얘도요. x의 n-2제곱인데 뒤에 x 하나 있어. 곱하면 뭐가 되겠어? x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다 x의 n-1제곱 되는 거 이해갔어? 아, 그럼 얘 개수가 몇 개냐는 거야. 이 개수 몇 개게? 저까지 개수 몇 개? 그러게요. n개. 왜냐면 얘가 n-1이잖아요. 여기 x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1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부터 n-1까지 n-1개죠. 근데 플러스 1 있으니까 여기 전체 개수는 n개가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개수는 n개예요. 얘는 n 곱하기 x의 n-1제곱이다라고 정리가 된다. 이해갔어요? 아, 자, 이제 결론이 뭐냐. 결론 얘기해 볼게요.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론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자, y가요, x의 n제곱이잖아요. 그럼 y 프라임이 도함수거든요. 도함수 어떻게 나오냐면, 요 n 있지? 요 n이 개수로 떨어져. 혼자 n 곱하기 x에 얘가 n제곱 항이잖아요. 그 차수가 하나 떨어져요. n-1제곱이. 이것이 미분이다. 미분법이야. 요거 하나만 알면 사실은 거의 끝났어. 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니, 이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y가 x 세제곱이야. 그럼 y 프라임은 뭘까? 3x 제곱이 되는 거야. 되었어? y가 x는 10제곱이야? y 프라임은 뭘까? 10 곱하기 x의 10제곱이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y는 x면 그러면 y 프라임은 뭘까? 뭐죠? 이거 1 돼요. 차수가 떨어져. x 0제곱 될 거 아니야? 1이 돼버려. 이해가요? 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가 fx가 지금 x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n제곱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1 되는 거 이해갔죠? 그래서 얘는 1이에요. 그럼 c면 어떨까요? c면 빵이에요. 그쵸? 얘는 뭐 정확하게 뭐 식을 써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가 h분의 c 마이너스예요. 그쵸? 다시니까. 그래서 얘가 0이고. 그 다음에 CFX는요. 이때 C는요. 바깥으로 다 빠져요. 한번 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 갖다 쓰면 CF X 플러스 H 마이너스 CF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C로 묶이는 거 보여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고 얘가 도함수의 정의잖아요. 그냥 CF 프라임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C는 아무건 미분할 때 영향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는 fx 플러스 gx도요. 똑같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다 극한 붙이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써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를 한번 써보면 h분의 fx 플러스 h 플러스 g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써지는 거 이해갔어? 그죠? 근데 얘랑 따로 먼저 쓰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렇게 따로 쓸 수 있는 거 이해가 가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얘가 도함수 정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g 프라임 x가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y가 fx 플러스 gx일 때 y 프라임은 그냥 각각 미분하면 돼요. f 프라임 x 플러스 g 프라임 x라고 하죠. 이해가 갔어요? 그럼 곱은 어떻게 될까? 이건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네 그러면 도함수 적을 쓰면 h분의 fx 플러스 h 곱하기 g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gx여야 되는 거 이해가 갔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면 곱하기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뭘 만드는 게 목적이냐면 f 프라임 x 만드는 게 목적이야. f 프라임 x 어떻게 생겼다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이렇게 생긴 게 도함수란 말이야. 그럼 이걸 만들고 싶으면 얘 옆에 혹이 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혹 달고 와서 묶어주면 돼요. 앞에서 한번 해봤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마이너스 fx가 필요한데 이 혹을 묶어줘야 될 거 아니야? 곱하기 gx 플러스 h가 같이 필요한 거야. 내 마음대로 얘를 붙여줬으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fx 곱하기 gx 플러스 h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지. 이해갔죠? 그러면 요렇게 둘이 먼저 묶을 건데 얘네 둘이 또 공통인수가 뭐가 보여요? gx 플러스 h가 보이죠? 이걸 묶어. 그럼 h분의 얘가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남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 다음 뒤에도요. 얘네들이 묶을 건데 여기 공통인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누가 보여요? fx가 보여요. 그러니까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를 묶으면 곱하기 h분의 gx 플러스 h. 나 지금 이거 먼저 쓴 거예요. 마이너스 gx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 리미트를요, 따로따로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돼요. 리미트를 따로따로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자, 그럼 여기다 붙여보자. 이게 뭐 돼요? gx 되는 거죠. 얘는 뭐 돼요? f'x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돼요? 플러스 그냥 fx, h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결론 얘기해 줄게요. 아, 지금 y가요, fx 곱하기 gx일 때 y 프라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 거, 지금 얘랑 얘랑 자리 바꿔 쓸게요. f 프라임 x gx 플러스 fx g 프라임 x로 미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곱미분이다 이렇게 따로 불러요. 왜? 특이하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fx 곱하기 gx라는 곱함수에서 미분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지켜주고 플러스 앞에 거 있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곱미분입니다. 이건 따로 외우셔야 돼요. 이해갔죠? 자, 그 다음에 y는 fx의 n제곱 한번 미분해 보려고요. 그럼 역시나 얘도 도함수의 정의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가 fx 플러스 h 자리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h의 n제곱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함수가 이거니까. 그치? 마이너스 얘는 fx의 n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해갔죠? 근데 선생님 이거 아까 인수분해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죠? 요거대로 인수분해 해봅니다. 좀 복잡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가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곱하기 fx 플러스 h의 n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fx 플러스 h의 n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fx 그죠? 하나만 더 쓸게요. fx 플러스 h의 n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fx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죠? 맨 마지막 항이 뭐가 되는 거냐? fx의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까지 인수분해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요. 요렇게 있죠. 요렇게. 요렇게 묶어서 리미트 적용시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 h가 0가 된다고.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얘가 fx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갔어? 얘가 어떻게 돼? fx의 n-2제곱인데 fx가 더 있으니까 얘도 n-1제곱 되는 거 이해갔지? 그럼 다 fx의 n-1제곱으로 끝나는 거 이해갔어? 그럼 이 개수가 몇 개야? 이 개수 몇 개야? 아까도 말했지만 n개예요. 얘도 n개예요. 그러니까 f'(x) 곱하기 n 곱하기 fx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얘도 결론 내릴게요.
이거는 사실 합성함수예요. 여기 x 들어야 되잖아. 근데 fx 들어있으니까 이건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기억하십시오. 뭐의 미분? 합성함수의 미분. 자세한 건 미적분에서 배우는데 y가요. fx의 n제곱이잖아요. 그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건미분, 속미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걸 미분하면 n 곱하기 fx의 n-1제곱인 거 이해갔어? 그리고 이 안에 속에 fx 들어있죠. 그걸 또 미분합니다. f 프라임 x가 됩니다. 그래서 건미분 곱하기 속미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써먹기. 됐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정리할게요. y는 x n제곱.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그냥 y는 x n제곱이면 얘 미분 어떻게 된다고? n 곱하기 x의 n-1제곱 이렇게 된다고. 이해갔어요? y는 x면 y 프라임이 뭐라고? 1이라고. y는 c면 y 프라임이 뭐라고? 이게 제일 기본이야, 태계가. 그 다음에 y는 cfx면 y 프라임은 c 곱하기 f 프라임 x. 그러니까 c는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곱하기일 때는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y는 fx 플러스 gx면 y 프라임은 f 프라임 x 플러스 g 프라임 x다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fx 마이너스 gx면 y 프라임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y는 fx 곱하기 gx. 다시 말해서 곱함수죠? 그러면 얘는 곱함수 미분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f 프라임 x gx 플러스 fx g 프라임 x 이렇게 미분된다. 그죠? 이런 거 뭐라고 한다? 동미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도 하나씩 합치면 돼요. f 프라임 x 곱하기 gx hx를 지켜주고 플러스 fx g 프라임 x hx 플러스 fx gx h 프라임 x 이렇게 미분하면 된다. 이제 4개, 5개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안 나와요. 하나만 나옵니다, 보통. 그 다음 마지막. 이걸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기억을 했지? 그래서 n 곱하기 fx의 n-1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미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건미분, 속미분. 건미분 곱하기 뭐 하면 된다고? 속미분 하면 된다. 합성함수 미분에서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미분법과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미분법 배웠잖아요. 근데 미분법 배우면서 fx에 관한 식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와서 이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fx에 관한 식의 해석 중에서 가장 기본이 딱 2가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함수, 기함수라는 거야.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는데 기억이 나는지 볼게요. 일단 우함수는 이게 짜고 기함수는 이게 홀기자야. 홀수랑 짝수를 가리키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이 한자로 의역이 되면서 이게 우함수, 기함수로 가지만 사실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어요. 잘못된 해석들이 좀 몇 개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함수로 부른다는 걸. 우함수가 뭘 말하는 거냐면 y축 대칭함수예요. 우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y축 대칭함수. 근데 이 y축 대칭함수들에 어떤 예가 있냐면요. 다항식인데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것들이 다 y축 대칭함수예요. 왜 그러냐면 y축 대칭함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함수를 쓰지 말고 y축 대칭함수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게요. fx는 f-x랑 같으면 이게 다 우함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봐봐. 지금 x의 입장에서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지. 그때 이 y값이 서로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좌표평면을 기준으로 여기 x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x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같겠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그렇게 됐을 때 y값이 얘가 만약에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때 얘 y값도 여기에 된다. 마이너스 x가 만약에 여기 있어? 플러스 x가 여기 있어? 그때 y값이 여기 있잖아? 그때 y값도 여기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마이너스 x가 여기 있어? 플러스 x가 그럼 여기 있지? 그때 y값이 여기잖아? 그럼 그때 y값도 여기 있어야 돼. 이게 동일하게 같아야 된다. 그럼 이런 함수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y는 x제. y는 x제곱 기억나죠? 우리 2차 함수에서 처음 배운 기본형. 우리 y는 x제곱이 어떻게 생겼어? 이 축대칭 함수라고 배웠잖아. 그 선이 y축과 겹치면 y축 대칭 함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y는 x제곱이 우함수의 대표적인 함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함수들이냐면은 y는 ax제곱 플러스 b. 1창이 없는 함수 있죠. 이 꼭지점이 0,b잖아. 여기 꼭지점이 다 y축 대칭 함수지. 이해 왔어? 그리고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4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그래서 C 같은 거 있죠. 이게 다 우함수예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알아만 두세요. 일단. 우함수가 무슨 뜻이다? y축 대칭함수. y축 대칭함수 어떻게 쓴다? 이렇게 써요.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쓰시면 이게 우함수들은 대표적으로 짝수, 차수를 가진 함수, 다항식 함수가 우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대표적인 우함수의 짝수, 차수, x제곱이나 뭐 x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이런 함수도 있지. 이거랑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x가 코사인 x 그래프 기억나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우함수 기억나죠? 그거를 이렇게 쓴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됐어요? 얘네들도 있다. 기함수는요? 무슨 함수? 원점 매치 함수. 그래서 얘는 함수식 어떻게 쓰는지 기억나? 마이너스 fx는 f 마이너스 x. 얘는 원점 매치 함수잖아.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표적으로 1차함수거든. 얘가 x만큼 벌어져. 그럼 얘가 마이너스 x만큼 벌어졌지. 그때 fx가 얘잖아. 그때 f 마이너스 x가 얘잖아. 그러면 이때 여기 y값이 요 y값이랑 서로 절대값이 없고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이게 원점 대칭 함수. 이해갔어요? 그래서 fx의 함수값 있잖아.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f 마이너스 x 값이랑 같다. 이게 기함수의 뜻이. 이렇게 표현할 줄 아시면 돼요. 이해갔죠? 이게 대표적인 함수가 1차 함수. y는 x 같은 거 있지. 물론 y는 뭐 3x 이런 것도 다 원점 대칭 함수야. y는 3x 이런 거. 그리고 y는 x 세제곱도 대표적인 원점 대칭 함수. 이거 오늘 나올 거잖아. 오늘 아닌가? 다음 시간에 나오는.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y는 x 세제곱. 다음 시간에 왜 이렇게 생겼는지 증명해 줄게요. 이런 것들. 원점 대칭 함수죠? 보이죠? 여기 x에 대해서 y값이랑 마이너스 x에 대해서 y값이랑 이때 y값이 절대값이 없고 부호 반대.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y는 sin x, y는 탄젠트 x. 기억나죠? 이런 것들이 다 기함수니까 이런 표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 문제 나왔던 거 기억나죠? 자,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자, 미분법과 다항식의 나눗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1학년 때요, 고등상담원에서 나머지 정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랑 좀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가볼게요. 다항식 fx를 x-a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다라고 하는데, 일단 나누는 수가 지금 x-a의 제곱이라지. 그때 나머지를 rx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x에 관한 식이다, 이 소리인 거야. 그러면 얘가 몇 차야? 2차지. 그럼 얘가 몇 차여야 된다고 선생님 가르쳐줬어? 1차 이하여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나머지가 아직 뭔지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설정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식을 뭘 쓸 수 있어? 검산식을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fx는 x-a의 제곱 곱하기 qx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 기억나? 우리 이때 나머지 정리 f에다 a 대입하면은 다 못 찾았잖아, 이거. 식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치? 이젠 찾을 수가 있어.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역시나 또 이때 qx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0되는 x값인 a를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x에다가 a를 갖다 대입해요. 그러면 여기부터 갑니다. fa는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이 0되죠. 아 근데 이거를 px 플러스 q로 씁시다. 여기 a랑 겹치니까. 그죠? x 플러스 q로 나머지를 px 플러스 q라고 설정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a를 집어넣으면 이만큼이 0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뭐냐면 AP 플러스 Q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분하시면 돼요. 미식 자체를 미분해. 우리 미분법 배웠으니까. 그러면 얘가 F'X는 얘 미분할 때 곱미분해야 되죠. 거기다 얘는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할 때는 겉미분. 미가 밑으로 내려와요. 이 X-A 곱하기 QX.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냅두고. 플러스 x-a의 제곱 곱하기 q'x.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미분되냐면 p로 미분돼요. 플러스 p. 이렇게. 따라서 이때 또 여기다가 x 자리에다 a를 또 대입합니다. 그럼 f'A 되죠? 생각해봐. 여기 집어넣으면 0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만큼이 0이지. 여기 집어넣으면 0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만큼이 0이지. 그래서 뭐만 남냐면 는 p만 남아. p값 나왔죠? p값 대입하면 a값 나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p 자리에다가 f 프라임 p 대입하면은 fx는 써줄게. fa는 a f 프라임 a 플러스 q가 되거든요. 그래서 q는 fa 마이너스 a f 프라임 a가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Rx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 P랑 Q 값을 알아냈어. P가 F'A니까 F'A X 플러스 FA 마이너스 A F'A다 이렇게 해서 Rx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학년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면 못 구했었잖아요. 나머지를 여기 이 정보 외에 또 다른 정보가 더 있었어야 됐잖아. 그런데 이제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보만으로도 미분을 통해서 충분히 이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가 이 내용의 포인트예요. 자, 이번에는 fx가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래. 나눠 떨어진다가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은 검산식으로 써보면 x-a의 제곱 곱하기 qx 하면 나머지가 0이라는 거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아? 그러면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또 a 대입하면 이만큼이 0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fa가 0이라는 사실을 먼저 얻어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면 미분 또 하세요. 미분하면 f'x는 2x-a 곱하기 qx 플러스 x-a의 제곱 곱하기 q'x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갔어? 그런 다음에 또 x에다 a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f'a는 얘가 0 되지? 얘도 0 되지? 는 0이게 나오는 거지. 이해했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 x-a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얘가 fx의 인수란 소리죠. 얘가 인수면 FA가 0이고 F'A도 0이다. 이거를 다이렉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선생님이랑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 인수로 있으면 FA도 0이고 F'A도 0이다가 거꾸로 완전 제곱식을 하나 내가 갖고 있다는 소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은 다항식 fx가 FA가 0이고 F'A가 0이잖아요. 그러면 fx는 x-a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물론 더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가요. 정리하시면.